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높은 확률로 2022년도 50% 100% 수익을 줄 만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계속되는 영상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높은 확률의 종목들 충분히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2022년 200조 규모 삼성 현대 승부수 여기서 두 배 터진다 로봇 관련주 저평가 탑3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먼저 개념을 잡고 가야겠죠. 첫 번째 로봇이란 셰퍼의 로봇에 대한 개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체코 카렐 차페이크의 로썸의 인조인간이라는 소설에서 등장했습니다.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다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 혹은 뭐 산업계의 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 단어입니다. 이런 로봇 같은 개념은요. 계속해서 발전하다가 현재에는 어느 정도 지능과 자율성을 갖고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로봇의 종류에는 인간형 로봇과 산업형 로봇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나누면 당장의 산업형 로봇은 돈이 됩니다만은 인간형 로봇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업계가 이 인간형 로봇을 열심히 개발한 이유는 결국에는 인간형을 결국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테스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간의 형의 구조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겪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산업용에 사용되는 로봇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러한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인간형 로봇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일부러 서킷 우리가 뭐 서킷에 있는 뭐 레이싱하는 자동차들처럼 우리가 뭐 200km 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킷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테스트를 해온 기업들은요. 이 기존 자동차들의 기술력을 증가시켜서 굉장히 컴포트함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이제 편안함이라든가 혹은 강하게 이제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한 기술들, 속도를 냈을 때 안정감을 주는 기술들을 지금 현재 상용화되는 차들에 적용하고 있죠. 그걸 가칭을 대표적으로 벤츠라든가 BMW 같은 기업들이 왜 괜히 기술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동시에 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게 로봇 산업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 개발을 위한 업종과 돈이 되는 업종이 두 개로 나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러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부터 등장했었는데요. 500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발명 노트 중에 많은 기계 장치와 함께 발견된 게 바로 사람의 몸을 모방한 팔이 움직이는 기계에 대한 지금 현재 설계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기계 장치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지금 봤을 때에는 조악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금 이제 상상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발견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로봇의 등장, 본격적으로 240년 전에 자케드로가 만든 자동 로봇 인형 오토메타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과거부터 등장했던 개념들은 사람의 몸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사람의 몸과 굉장히 비슷한 혹은 사람의 행위를 묘사하는 모습들이 로봇에서 많이 드러났었던 거죠. 근데 이 로봇은 당장에 돈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쓸모가 있겠어요? 처음에 신기하죠. 신기한 걸로 끝납니다. 그죠? 이걸 구매할 만한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기계 장치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 산업형의 로봇이 등장하게 됩니다. 1961년 조셉 지금 현재 일하는 분이 세계 최초의 산업용 로봇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을 옮기는 역할을 담당했고요. 산업혁명 이후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던 시장에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산업용 로봇 유니메이트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기계 장치입니다. 부품들을 나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러한 로봇 산업형의 로봇이 등장하게 됐고요. 계속해서 산업형 로봇들도 개발이 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이 휴머노이드
직립보행을 하는 로봇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죠. 그 2001년도 일본의 혼다사에서 직립보행 로봇 P2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손을 사용해서 5손가락으로 물병을 오픈하는 행위도 굉장히 가능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한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 뒤로부터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2002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3년도 연속해서 다양한 휴머노이드를 만들게 되면서 로봇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오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해 드렸듯이 인간형 로봇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로봇은요. 굉장히 많은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관절 속에서 이 많은 관절이 존재하고 이런 무게 배분이 굉장히 힘들고 이 두 다리로 서 있게 되다 보니까 이 무게 하중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중심을 애초에 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좋지 않아 고장 나기가 굉장히 쉬운 단점이 있죠. 즉 뭐 이게 사실상 바로 실용화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상용화하기 힘들고요. 돈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나중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이 엄청난 떼돈을 벌 겁니다. 개발하고 나면. 하지만 완벽하게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있는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로봇들? 기존의 산업형 로봇들이라든가 이족 보행이 아닌 사족 보행, 사족 보행을 하는 로봇들이 각광을 받게 되죠. 실제 그래서 군사용으로 만든 로봇이 있습니다. 2006년에 보스턴 다이믹스사 하버드 그 대학과 공동 개발한 지금 현재 빅독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네 다리로 안정적인 보행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 길이 없는 험난한 산길에서도 운송이 가능합니다. 무거운 짐들을 날라주는 로봇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이 기계 장치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만들어지게 됐는데 특히나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봇의 발전의 핵심입니다. 2011년도 3월 12일에 해일로 인해서 벌어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발생 이후에 이 지역에는 이 방사능 유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 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무언가 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직접 사람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람이 피폭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등 떠밀어서 가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에 대한 그 로봇을 지금은 이 조사를 로봇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이 사건 이후에 '아 로봇이 정말 이런 데 필요하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달파에서 로봇 챌린지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 달파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이 드렸지만 뭐냐면 미국 국방고등기획국이고요. 그러니까 국방이라는 것 자체가 보시자마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아요. 이 전쟁에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전쟁 기술의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특정 기술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국방 분야에서 도입해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주요 기술과 관련된 챌린지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기계하고 같이 진행됐는데 이후에 지금 현재 이 2011년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13년도에 예선 대회를 열었고 2015년도에는 본선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16개 중에 일본 팀이 압도적인 1등을 했으며 뒤에 이어서 미국의 2개 팀이 2, 3위를 차지했고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1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겪게 되면은 보통 대학하고 기업하고 협업해서 팀을 만들어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기술들과 복합되게 되면서 로봇 산업의 고도화가 시작되는데요. 로봇 생산 작업 로봇, 그러니까 그전에는 로봇들이 아무리 생산 로봇들이 그냥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데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로봇들이 상세한 작업까지 합니다. 용접이라든가 나르는 거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지금 다양한 이 행위들, 다양한 행동들을 저장된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고도화된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산업에서 용접, 운송, 도색 등 간단한 작업부터 인간이 할 수 없는 나노 수준의 섬세한 작업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송 로봇입니다.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운송 그냥 짐 날라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자동화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꼭 회사 다니시면서 이런 물류 체크, 비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죠? 이런 비품 체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 로봇이 자동해서 이 물건들을 분류하고 해당되는 곳에 저장된 곳에 가져다 놓는 로봇 자동화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류 체크를 이제 굳이 사람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산상으로 화면에만 확인하면 되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직접 뭐 지게차 들고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시성, 투명성하고 보안이 강화되면서 물류 로봇 자동화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그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블록체인의 개발, 블록체인의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그전부터 로봇 자체는 기술이 됐는데 보안성이 떨어져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다가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나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서비스 로봇입니다. 지능형 로봇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센서 등 많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입력해 놓은 값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되는 거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호텔에서 뭐 물건들, 음식들을 배달하는 로봇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 로봇의 산업의 고도화됨에 따라서 많은 로봇 업종들이 커지게 됐는데 특히나 이것이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기술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로봇들이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은 고용은 리스크가 됩니다. 왜? 사람을 고용하면 이 사람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은 리스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해고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되어버렸죠. 기업의 실적도 줄어들었고 단기간에 실적도 줄어드는 기업도 굉장히 많았고 고용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경우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잘라낼 수 있을 만한 이 리스크를 지금 현재 잘라낼 수 있을 만한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올라가는 임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노동자를 줄이고 로봇을 본격적인 대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근에 이 중국 중심의 이 인프라가 많이 형성돼 있었잖아요. 뭐 보통 이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생산 체계의 가장 핵심이 중국이었는데 왜 중국이었느냐? 2000년도 이 전후부터 값싼 노동력이라는 기반으로 이 중국이 굉장히 큰 다양한 공장들이 이 중국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 노동자가 굳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구조를 최근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이 고부가가치,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미국으로 가고 있고 값싼 것들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산업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특히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업종, 반도체하고 자동차 생산을 로봇 자동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 사람은 검수 중심, 검수를 하고 확인하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오류는 없는지 정도 검토만 하고 나머지는 웬만한 것들은 기계가 전부 다 하고 있는 모습이죠.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 사람이 못합니다.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섬세한 작업을 기계가 섬세하게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서도 가장 필수가 되고 자동차 업종에서도 요즘에는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자동차의 이제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직접 볼트를 조이고 이런 행위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고도화됨에 따라서 자동차도 굳이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구조가 나오게 됐죠. 실제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 전기 자동차로 옮겨가는 것도 중요했는데요. 왜? 이 내연기관 자동차 이제 석유, 가스 요런 걸로 가는 자동차들은요. 부품이 대략적으로 3만 개가 넘어가는데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한 2만 개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굵직굵직한 이 부품들만 남고 상세한 작은 부품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로봇 자동화가 더욱더 이루어지기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로봇 산업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공장들을 새롭게 지어내는 공장들은 싹 다 이런 로봇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국내 기업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사업 본격화 행보, 로봇 강세 이어질까라는 내용이고요. 실제 삼성전자도 뛰어들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CES 1월 달에 CES에서 로봇하고 메타버스를 주제로 전시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도 하면은 우리나라 역시나 중소기업들 따라하겠죠.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 이 기업들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도 로봇 산업의 연구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중요하게 키워드로 잡아야 될 만한, 투자해야 될 만한, 투자를 할 때 주목해야 될 만한 키워드는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앞서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로봇에 대한 개념을 일부러 잡아드린 거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되뇌이시면서 바라보세요. 삼성의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는데 내년 4월에 첫 상용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도대체 어떤 것을 상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뭘 상용할 건데? 라고 봤더니 이 전시대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바로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잼스 힙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 삼성이 과거부터 로봇 사업을 하긴 했는데 관련된 기술이 있긴 했는데 사실 한화의 기업이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 이 삼성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업에서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자동화에 뛰어든다라고 하기에는 자신들의 이윤이 많이 남지 않고 여기가 뭐 잘 될 것 같지 않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차라리 돈으로 상용화시켜서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웨어러블 쪽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보이시죠? 결국 이런 웨어러블을 통해서 기술을 쌓아서 뭐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까지 발전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 기술이 발전되고 나면은 휴머노이드, 이 기계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기회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좀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초기 단계라고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기술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일단 기업을 매각하긴 해서 기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한 기초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바라보시는 바에 따라서 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제품 출시. 지금 출시하고 있는 제품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죠. 이 웨어러블 관련된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 로봇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데 이게 뭐냐면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휴머노이드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다른 기계들보다는 더욱더 섬세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왜? 중심을 잡아야 되고 어떠한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큐렉소, 퍼스텍, 군사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 만들어지면 어디에 가장 먼저 사용될까요? 군사용 로봇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군사용 로봇, 에브리봇 로봇 청소기 생산 기업 물론 뭐 퍼스텍이 여러분들 요런 웨어러블을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은 이제 요런 것들을 생산해요. 작은 바퀴 달린 것들을. 에브리봇은 로봇 청소기 생산 기업이에요. 뜬금없긴 하죠. 뒤에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스맥 공작 기계 관련 부분하고 LCD 생산 관련 로봇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기술 양팔 로봇 제주 및 지금 현재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지능력, 유비쿼스트, 청소 로봇, 사물 인터넷 등을 하는 기업입니다. 사물 인터넷 등을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죠. 근데 여기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매력적인 주식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딱 두 가지 봅니다. 에브리봇과 스맥입니다. 왜? 삼성과 과거의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 관련이 있으면 주가가 급등해요. 일단은 삼성이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앞서가는 것도 아니라서 결국에는 삼성과 계약 관계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직접 관계가 있는 기업들, 에브리봇과 스맥 같은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기업들이 협업을 해놨던 기업들이 또다시 삼성이 로봇 관련 사업을 확장할 때 이 부품을 납입할 가능성 혹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이 바로 현대에 관련된 로봇인데요. 현대에 관련된 로봇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아까 전에 보셨듯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어디서 많이 봤던 거잖아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서 요런 게 있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과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하버드 대학이 공동 개발을 통해서 빅독을 개발했다고 했죠. 군사용 개발했고 그 이후에 있었던
달파 프로젝트에도 함께 연구에도 참여했었던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 삼성보다 좀 더 앞서가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인수했겠죠. 1조 넘는 금액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게 되면서 뭐 사행 지금 현재 4족 보행 그리고 2족 보행 할 수 있을 만한 로봇들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공장 자동화해서 물건을 나르는 이 로봇들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4족 보행, 2족 보행 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돈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하는 이유는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높은 기술을 만들어 놓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안전한 로봇 자동화의 당장에는 지금 현재 기술을 적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로봇 자동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FA라는 물류 관련 이송 로봇 SM 코어 그리고 3위 KHK 로보스타, 휴림 로봇, TPC, EM 코리아, 맥스로텍, 인터블스, SP 시스템즈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로봇 자동화 기업들이 현대가 주목받기 시작할 때 같이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실수한 게 있네요. THK입니다. 3위.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현대와 계약 관계가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관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는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은 SP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지분 투자, 현대 로보틱스에 투자한 지분 투자를 10% 정도 지분을 들고 있는 KT 정도가 수혜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결국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제가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급등 초기에는 어떤 업종이든 죄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 업종, 왜 요즘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기대감만 있어도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실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정말 50, 500, 50%, 100% 그 이상으로 날아가도 우리가 맘 편하게 홀딩하면서 더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초기에는 엄청난 관련된 기업들이 다 같이 급등하는가 싶더니 결국 살아남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진짜 실제 2차 전지 관련 소재를 만들거나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독보적인 힘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셨을 겁니다.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상승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실제 기술력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계약 관계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돼요. 그럼 그런 종목들 중에서 세 종목을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로봇 청소기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로봇 청소기의 핵심은 뭐냐면 정해진 구역을 겹치지 않고 온 방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에브리봇이라는 로봇 청소기 안에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집의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 집의 지도가 그려져 있고 이 지도를 따라서 내가 겹치지 않고 최대한 면적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지역에 청소할 수 있는 구역은 죄다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죠. 게다가 처음부터 이것이 입력돼 있지도 않고요. 서서히 이 로봇이 스스로 이것을 학습을 통해서 우리 집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기술이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죠. 이런 기술이 확장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로봇 물류 자동화 기술에 사용할 수 있겠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저기엔 뭐가 있고 여기엔 뭐가 있으니까 이건 요따 갖다 놓고 저건 요따 갖다 놓고 요건 요따 갖다 놓는 이런 기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로봇 청소기를 공동 개발했고요. 특허를 출원했고 상장된 로봇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는 기업이고 에브리봇 로봇 청소기는 삼성전자의 ODM 판매에 납품 기업입니다.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예요. 에브리봇 삼성 로봇 M&A 전망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에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삼성이 이제 막 좀 시작한 단계다 보니까 이제 새로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물론 에브리봇 같이 중소기업까지 뭐 매수를 할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M&A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역시나 관련된 주가는 기대감으로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특징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실적도 괜찮아서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이 내년 4월에 이 로봇 관련 재료를 터트린다고 하니까 이 타이밍에 맞춰서 한 3월 정도에 선취매해 두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스맥이라는 기업입니다. 스맥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걸 만든 기업이냐면
MVF 5000 제품을 만드는데요. 이 제품은 우주 항공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에 등에 필요한 복잡한 구조의 부품을 한 번에 세팅으로 가공할 수 있는 5축의 가공기기를 만드는 제품입니다. 최근 우주 산업과 의료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적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하고 이탈리아의 딜러사와 89억 계약을 지금 현재 유럽 시장으로 수출해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에 투자하게 되면 스마트 그리드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스맥 같은 경우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다만 스맥은 조심할 점은 적자의 회사입니다. 많은 투자금을 투자하시기보다는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공략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고, 이 관련된 기업은 현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만 잠깐 주목하셨다가 매수하셨다가 먹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바로 뭐냐면 SP 시스템즈입니다. SP 시스템즈라는 이 기업은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었던 주식이기도 하죠. 바로 현대차와 65억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을 계약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사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기아의 인도 법인에서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워낙에 형제 기업이니만큼 관련된 시스템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대도 이런 투입을 한 거죠. 특히나 현대 같은 경우 왜 최근에 이런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냐면 최근에 미국의 공장을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공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겠죠. 최첨단으로 사람을 최대한 고용하지 않으면서 만들어낼 만한 시스템 공장들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SP 시스템즈의 기술을 계약을 체결해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매출액 77억, 영업이익 2.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9%인데 좀 매출액은 조금 안 좋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140% 증가하게 됩니다. 슬슬 이 기술력이 인증받게 되다 보면 이 현대차가 사용한다, 기아가 사용한다라는 대기업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중소형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손을 내밀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이런 기술력을 인증받은 만큼 SP 시스템즈의 앞으로 미래가 어느 정도 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로봇 자동화 산업 성장으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좋죠. 제가 앞서서 계속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종목들을 반드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을 잘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기업들을 미리 알아놓고 언제 투자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언제 투자해야 되냐,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잡아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추천주, 당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황 분석, 그리고 기타 자료 정리집을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시면 되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는 곳이죠. 여기 들어가셔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고 나서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설치하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에서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나 이거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영상 하단 댓글에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내용에 들어가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다운로드 링크 자체를 이렇게 고정 댓글로 여러분들께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각자에 맞는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이 아이폰 맞는 다운로드 링크 찾아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총 3개 정도의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매매 당일 급등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고요.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강하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은 제일약품을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렸죠. 제일약품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제일약품 어떻게 했나 볼까요? 오늘 당일날
16%가량 급등하고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100%, 200% 이런 수익은 당연히 못 보겠죠. 하지만 이런 급등세 속에서 3에서 5% 단기 수익은 충분히 꾸준히 챙길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급등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확률이 중요하겠죠. 제가 여러분께 최고의 종목을 추천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히 추천해드리고 있는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현재 매매 이어가고 있는데 확률이 85% 이상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85% 이상의 확률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 종목들도 계속해서 수익을 챙기는데 문제가 없겠죠. 이런 여러분들 단기 급등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 이 시황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에서 어떤 게 주목받을지 장시작 전 시황인데요. 시황글에서는 오늘 시장이 미국 지수가 어떤 것 때문에 상승했고 떨어졌고 왜 어떤 이슈가 가장 주목되는지 주요 지표는 무엇인지 오늘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전일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집중해야 될 만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설명드립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다 빼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화이자 관련 종목도 정리해드렸죠. 제일약품, 제일팜몰디스, 우리바이오, KPX 생명과학 여러분들 보시면 KPX 생명과학도 관련 종목 보시면 KPX 생명과학 오늘자로 몇 퍼센트 급등? 23% 급등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영상을 글로 전달해 드리니까 매일 장시작 전해 드립니다.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시작 하시기 전에 꼭 출근길이라든가 혹은 식사하실 때 잠깐이라도 확인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승률을 높여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을 자료에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라고 검색하시면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쭉 나옵니다. NFT로 사고 부각을 받는 관련된 기업들 혹은 빅데이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확인하셔도 여러분들께서 각자 궁금하신 테마를 검색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요.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셔서 계속 고정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너는 왜 이런 자료를 좋은 자료 85% 확률로 오늘 15% 16% 급등으로 날아가는 종목들을 왜 무료로 주느냐 여러분들께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 정보 자료 유튜브 영상을 찍어드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드리는 제 이유는요 뭐냐면 솔직하게 제 이윤을 위해서라고 항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이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고정 수익이 발생하고요. VIP방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 저 또한 고정 수입이 생기고요. 그죠? 이런 고정 수입이 생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 자료들을 정리해드리면서 저는 스스로 굉장히 나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나태한 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바꿔내기 위해서 고정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자료를 정리하게 되면 당연히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 보시라고 정리해 드린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 제 머릿속에 넣어놓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료들을 핵심 자료들의 내용들을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확률이 분명하게 올라갑니다. 장중에도 굉장히 매매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리 자료로서 사용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굳이 있다면 두 번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들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고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심플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기왕 올려드리는 거 쉽게 누구나도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 자료들을 굉장히 쉽고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정보 내용을 다 모르셔도 여기 보시면 오늘의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한 줄 정리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시작 전 시황에서 주목할 점 여러분들께 메타버스 러시아와 유럽 갈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GSE 러시아 가스 가격 올라가니까 GSE 대성에너지 SH 에너지와 한국가스공사 관련 종목 주목하시라 말씀드렸고 오늘 GSE
어제 상한가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쉽게 아실 수 있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기왕 하는 거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많은 감사 인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감사합니다. 그냥 한마디입니다. 한마디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힘에 좀 동기부여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어차피 해드리는 거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수익들 그리고 이런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도 역시나 감사 인사 적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역시나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남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또 이런 영상들을 좀 더 성의 있게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싶어요. 깊이 있는 통찰의 시원한 대응 전략 제시까지 주식 전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피해가는데 이번에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그죠. 시장에 100%는 없지만 분명히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확률을 높여갈 수 있는 투자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50% 100%꼭 좋은 수익들 많이 가져가야겠죠. 그래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